자, 이번에 일괄장전입니다. 근데 뭐 장전할 건 없고 지금은 워플레이션 이렇게 정했는데 그러니까 전쟁발 인플레이션이죠. 이게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안 좋으면 워세션, 그래서 전쟁발 경기 침체까지도 갈 수 있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추이는 좀 봐야 되겠고 전쟁이 자꾸 길어지는 거는 전 세계 경제에는 모두 다 안 좋은 거죠. 뭐 우리가 이제 하는 쪽은 역시 또 식량 얘기인데 식량 관련해서 어제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바 지난 8일에 열린 제169차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푸드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하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산출하는 곳이고요. 특별 이사회가 열렸어요.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그 내용인데, 뭐 내용은 좀 정리해서 국내에 이제 업종 중에서 그 음식료 업종,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CJ 제일제당이 아닐까 싶어서 CJ 제일제당이 그래도 뭐 제일 눈에 좀 들어오고, 사실 테마성으로 따라가면은 시세의 변동성은 미래생명자원이 제일 화끈하죠. 네. 그리고 또 뭐 아니면 뭐 샘표.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아니면은 네. 어제는 남해화. 그렇죠. 남해화 돌아가면서. 네. 그리고 또 뭐 몇 가지 있습니다만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팜스토리 같은 회사들, 작은 기업들이 또 이제 빠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꼭 보면은 그래도 중심에 있는 기업들의 시세를 먼저 파악해야지 이것이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모멘텀으로 가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계 식량 위기는 현실화가 됐습니다. 뭐 각국이 이제 수출을 중단하고 사재기에 들어가는 나라들도 있고,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는 이제 이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곡지장지대에 이제 불질렀다는 얘기죠. 네. 2차 대전 이후에 뉴욕타임즈에서 파악한 바 최악의 식량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식이 쌀입니다. 쌀. 아직은 쌀인데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쌀은 러프라이스라 해서 이렇게 거칠거칠한 쌀. 우리로 치면 이제 현미라고 해야죠. 도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제 안남미라 그래서 이제 푸석푸석하게 날리는 쌀이 있어요. 길쭉하게. 네. 그 안남미가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은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이 모내기철, 네. 이 남반구 쪽이기 때문에 약간 이모작, 삼모작을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쌀은 아직까지는 위기는 아닌데 쌀 가격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쌀은 아직 들썩거리진 않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4월 초순인데 30도를 넘어가고 있죠, 우리나라. 여름이 왔습니다. 네. 이 기후가 또 어떻게 되려는가. 오늘 그러면 나 비 소식이 있어서 다행인데, 하여튼 식량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다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테마성으로 어떤 뭐 비료, 사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인지해야죠. 네. 그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주제를 가져왔고, 뭐 그 중심에는 CJ 제일제당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먼저 할까요? 김현민 좀 먼저 제가 할까요? 먼저 할까요? 네. 간단하게 코멘트 좀 그렇죠. 해드리면, 뭐 저희가 어제도 매번 뭐, 자꾸 다뤘던 거기 때문에. 빅텍 얘기하면서 또 결국은 이게 인플레이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빅텍 얘기하는데 항공모함 또 올라오대잖아요. 그렇죠. 식량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래생명자원, 뭐 샘표 이런 종목들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어저께 뭐 미래생명자원이 뭐 한 16% 급등하고, 그러게요. 시세가 많이 샘표, 뭐 남해학, 네. 지난주에 정태인 팀장이 남해학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이게 식량과 관련된 우려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세계 이제 식량 지수가 사실 사상 최고치를 또 뛰어넘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자극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은 이게 오늘 저는 앵커님이 정말 이게 정의를 잘해 주신 게, 이게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정말 워플레이션, 네. 공급 측면의 충격에다가 이게 당분간 해결이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좀 봉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저 때문에. 화면 상단에 저 글자는 뒤집어도 돼요. 워 인플레이션이지만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워. 워. 네. 네. 그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저는 골든타임이 좀 지나고 있다. 그런 게 오히려 조금 더 걱정이에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어쨌든 출구 전략을 만들어서 끝맺음을 해야 되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 평론가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사실 현대전이 2주 이상 넘어가면 이거는 그 우주와 가까운 시간이다.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지금 러시아가 침공을 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6주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러시아군도 2주치 전투식량만 가지고 갔다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5월이 마지노선이다라고 지금 다들 예상을 하는 이유가, 사실 이제 보급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계속 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곡창지대가 이미 뭐 피폭을 받았거나 아니면
사실상 그 파종 시기를 이미 지나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문제가 해결될까? 물론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들은 빠르게 해소가 좀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식량 문제는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앵커님이 지금 계속 이쪽으로 지금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뭐 미래생명자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저는 뭐 또 봐도 된다라고 보고 네. 새로운 종목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대상이라는 종목, 이제 대상. CJ제일제당과 호응을 좀 맞출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이제 대상이니까 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던 이제 그린플러스 요것도 이제 꼭 봐야 되는 종목이니까 좀 급하게 좀 화끈하게 좀 시세가 변동성이 좀 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샘표라든지 미래생명자원 이런 걸 보시면 되고 네. 좀 이제 완만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린플러스, CJ제일제당, 뭐 대상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근 팀장의 생각은? 네, 저도 동일한데 종목이 겹치네요. 그린 네. 플러스. 네네. 저도 그린 플러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안에서 빼니 뭐 찾는 네. 거죠 맨날.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좀 전에 정부 역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은 그래서 어떻게 생산량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식량 문제는 어쨌든 공급 부족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린 플러스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좀 많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는 전주, 나주, 당진, 아산, 부여, 충주. 그러니까 충청권하고 전라권에서 지금 현재 그 스마트팜 구축 레퍼런스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 또 20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제천, 평창, 상주, 밀양, 여주에서도 지자체 주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그동안 정부 주도 사업을 그 정부 주도 스마트팜 사업을 그린플러스가 많이 이제 가져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쪽뿐만 아니라 지금 그린플러스가 해외 쪽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다이센이라는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그 60만 평 규모의 첨단 온실을 현재 만들어 가지고 스마트팜 사업을 현재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사막 쪽에 가서 이제 딸기 재배를 하는데 그 UAE 아랍에미리트라 그러죠. 여기에 가가지고 500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구축을 하고 지금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최근 경제성 검증하는 2차 실증에 들어가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아마 이제 그 중동 쪽으로 또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글로벌 쪽에서 점유율이 이렇게 경쟁력이란지 그리고 점유율 이런 부분들이 좀 뒤쳐져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조금씩 글로벌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뭐 해외 쪽에서 성과가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스마트팜은 죄송합니다. 그 그린 플러스는 또 알루미늄 사업이 원래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도 뭐 원자재 가격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래저래 이 그린 플러스 같은 경우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도 오늘 그린 플러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식량 얘기 또 한번 다뤄봤고요. 뭐 지금 뭐 온통 사회가 뭐 검수완법 뭐 이런 이 사회적 이슈. 네. 검수완박. 네. 네, 용어도 헷갈립니다. 하여튼 그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번 강조드렸고. 그죠.